지혁은 그날 밤 은호의 미소가 자기에게만 향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는데요. 실은 누구보다 그 미소를 오래 꿈꿔왔으면서 제일 늦게 인정한 사람이 자기였다는 사실이 살짝 우스웠다고도 털어놨습니다. 눈을 돌릴 수 있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마주보는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정리됐다고 해서 말이 쉽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쌓인 상처와 오해,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벽들이 아직도 서 있었으니까요. 지혁은 다음날 카페 아지트에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는데요. 창고를 개조한 작은 사무 공간에서 사업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자꾸만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 은호가 들어오자 그 평온한 인사말이 괜히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계약 축하해요. 덕분에 팀 사기도 올라갔어요. 이 말 속에 은호의 진심이 들어 있었는데요. 지혁은 덕분은 무슨 다 내가 발로 뛴 거지라고 말하려다가 내가라는 호칭에서 목이 살짝 걸렸습니다. 평소 쓰던 말투인데도 그날따라 유난히 가까워 보였거든요. 은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 한동안 모든 것이 흐릿해졌던 기억이 아직 어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선을 그었고 마음을 관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같이 일하면 서로 더 선명해진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기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으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은호는 바로 그 불안에 기대고 있었고 그 불안 때문에 일에 더 몰두하려고 했습니다. 그 무렵 박성재는 묵묵히 곁을 지키는 쪽을 택했는데요. 지키는 것과 붙잡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었어요. 본부장이라는 이름표가 그에게 명함 이상의 무게로 달라붙어 있었지만 지은우 앞에서는 모든 권한이 종종 무력해졌습니다. 성재는 회의실 뒤편에서 계약 성사 뒤에도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는데요. 웃는 얼굴보다 눈빛이 더 정직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고 그 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저녁 은호가 늦게까지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며칠 전 강도 사건 이후 조그만 소리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때 문 너머로 들린 발걸음 소리가 어찌나 낯설게 느껴졌는지 잠깐 몸이 굳었고 바로 그때 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단 2글자인데 온몸이 풀리더라고요. 이상했죠?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닫았는데도 안심의 키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있었으니까요. 이 작은 안도의 장면은 둘의 관계에 다시금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지혁은 슬쩍 말을 던졌는데요. 너 무섭거나 힘들면 그냥 말해. 내가 곁에 있을게. 은호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대표님 곁에 있는다는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 한번 믿었다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계약 후속 작업 일정, 비용 구조, 리스크 분담안, 그리고 은호의 역할을 정확히 명세한 문서를 밤새 다듬어왔습니다. 말보다 문서가 믿음이 되기도 한다는 걸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한편 재벌가의 집안 공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거워지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최근의 계약 동향을 보고받으며 지역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사실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생각보다 끈질기네. 반면 고성이는 달랐습니다. 끈질긴 게 아니라 무모한 거예요. 파혼으로 이름 한번 올렸으면 조용히 있어야죠. 괜히 우리 집안이랑 엮이지 않게 관리 좀 하세요. 이런 말에 박진석은 허어 웃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엮이는 게 인연이고 안 엮이는 게 불행일 때도 있어. 고성이는 그 특유의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을 갈무리했는데요. 그래서 인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박성재, 자기 동선에 불필요한 그림자 끌어들이지 않게 하죠. 이 와중에 정보와는 조용히 흔적을 정리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의 모양을 바꾸고 있었는데요.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았고 미련은 정직하게 남아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마주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결심 끝에 정보와는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혁 씨, 정리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감정 정리 말고 오해 정리요. 잠깐 시간 내줄 수 있나요? 이 메시지는 곧바로 폭풍의 전조가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때로 과거는 현재보다 큰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니까요. 은호의 집에서는 또 다른 파동이 일고 있었어요. 지강호는 입양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마음의 바닥을 길게 끌며 걷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누나가 웃으면 자신의 얼굴이 어둡게 보일까봐, 누나가 울면 자신이 더 울게 될까봐 어떤 표정을 해야 할지 애써 찾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국을 데우며 말했어요. 사람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도 가족이 되더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지강호는 엄마 알겠어요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의 뒤통수에 오래된 외로움이 적혀 있었거든요. 조옥래는 손주들 사정을 대충 다 알아채고도 괜히 모르는 척 엿을 싸서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단 거 먹으면 기운이 나. 옆에서 김장수가 피식 웃었어요. 달다며 많이 먹지 말고 말도 달게 하거라. 두 노인의 농담은 늘 그랬듯 가볍게 들리지만 웬만한 충고보다 깊게 남았는데요. 사람들 마음을 오래 지켜본 눈빛이 가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따스한 말들이 참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의 결정들에 작은 용기를 밀어넣곤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왔는데요. 아지트와 지역은호의 동업이 담당한 브랜드 론칭 이벤트에 갑작스러운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공정위 신고 검토 중. 스폰서십 재원 출처 불명. 누군가 악의적으로 문서들을 뒤섞어 놓았고 협력사 한 곳이 돌연 계약 파기를 시사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형식으로 들어온 캡처 이미지들에는 이상하게도 지역의 초기 사업 재기 플랜 일부가 편집돼 붙어 있었어요. 문서의 레이아웃은 친숙했고 어디선가 본 서체와 규격이 눈에 밟혔는데요. 지역은 이 문서가 본래 자신이 준비했던 최종안 전 개정본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문서가 외부에 나갈 리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이때 박성재가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알아볼게. 누가 어디서 왜 이런 걸 흘렸는지. 그리고 며칠 뒤 성재는 불리한 진실을 먼저 들고 왔는데요. 지역 그 문서 우리 쪽 서버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 정확히 말하면 우리 팀 협력업체 중 한 곳 직원이 접근했더라.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그의 눈동자는 다른 쪽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야? 성재는 숨을 골랐습니다. 확정하긴 이르지만 고성의 라인에서 관리하던 홍보대 행사 쪽이야. 이 말은 곧 집안의 그림자가 우리 발등까지 드리워져 있다는 뜻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이 와중에도 매장을 지키며 일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손수 담당했는데요. 우리 쪽에서 불확실한 자금은 쓰지 않았고 오히려 협력사들의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은호 특유의 따뜻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리해냈습니다. 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지역은 동네를 서성였고 휴대폰을 수십 번 쥐었다 놓았다 했어요. 전화를 걸어 괜찮냐고 묻고 싶었는데 괜찮지 않다고 울어버리면 어쩌나 겁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강했던 사람일수록 한번 무너지면 깊게 내려간다는 걸 지역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정보화가 약속 장소로 지역을 불러냈고 그 자리에서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때 나 계산적으로 굴었어요. 조건이 마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고 당신 마음은 결국 숫자에 설득된다고 생각했죠. 틀렸더라고요. 지역은 침묵했는데요. 정보화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올 자리는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당신이 지금 곤란해지는 걸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묻고 싶었어요. 이 말은 자존심과 미련의 중간 지점에서 나오는 어렵고도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역은 깨달았는데요. 사람은 때로 떠나면서 지켜주는 방법을 택한다고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괜찮다. 이번엔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다. 성재는 곧장 본가와 선을 그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건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제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제 사람들 문제예요. 박진석은 아들의 말투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고성이는 못마땅했죠. 가문이 왜 있는데?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성재는 처음으로 날 것의 어조를 드러냈습니다. 필요할 때 쓰면 필요할 때 잃기도 해요. 이번엔 제가 지킬 겁니다. 이 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균열의 시작이었는데요.
집안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은 보통 이런 식으로 조용히 시작되더라고요. 지화는 그동안 박영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는데요.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때때로 벌처럼 조언을 남겼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피곤해 보여요. 박영나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집안 얘기가 항상 사람을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괜찮아요? 형지역 일 때문에 마음 쓰이는 거 표정에 다 보여요. 지화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긁었습니다. 괜찮은 척 하려고 했는데 다 보였구나. 둘은 그렇게 서로의 결핍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말수가 적다는 공통점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끼리는 고요의 귀를 기울이는 법을 빨리 배우거든요.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아주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지트의 세무 점검이 들이닥친 겁니다. 익명의 신고였고 신고 내용은 터무니없었지만 점검의 과정은 언제나 사람 마음을 지치게 만들죠. 주방에서 종이 서랍을 뒤지던 공무원이 이 영수증은 왜 원본이 없죠? 하고 물었을 때 은호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사이 카운터 앞에서는 고객 두세 명이 웅성거렸고요. 그때 지역이 나섰습니다. 원본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정산이 끝나지 않아 임시 보관 중이었고 여기 정리된 목록과 대조해 보시죠. 평소 같으면 모난 말투가 먼저 튀어나왔을 텐데요. 그날 지역의 말에는 단단함과 예의가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은 명확했고 책임은 자기에게로 끌어오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점검이 지나간 뒤 매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은호는 잠깐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는데요. 이럴 때마다 내가 약한 건지 세상이 엄한 건지 헷갈린다는 생각에 스쳤습니다. 그때 지역이 낮게 말했어요. 내가 약한 거 아니야. 내가 약했다면 여길 벌써 닫았겠지. 은호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고 그 웃음이 예전의 설렘과는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기대와 의존이 아닌 동료와 동반자의 온도였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밤이 깊어갈 무렵 성재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는데요. 내 쪽에서 확인한 건 이 안에 다 있어. 익명신고 루트, 문서 편집 타임라인, 그리고 누가 버튼을 눌렀는지 추정. 은호는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성재는 덧붙였어요. 은호야, 이거 열기 전에 한 가지만 말할게. 내가 너 좋아하는 마음, 너 알고 있지? 근데 그 마음으로 너를 흔들고 싶지 않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앞을 밝히고 싶어. 이 말은 오래 준비한 단단한 고백이었는데요. 붙잡는 대신 비켜서는 방식의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의외의 이름이 들어 있었는데요. 정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고성이도 아니었고요. 편집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협력사 실무자 중 한 명, 그리고 그 뒤에 연결된 내부 라인은 뜻밖에도 박성재의 회사 내 이선 라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라인을 정리하고 끊어낸 당사자가 성재 본인이었고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자른다는 그의 원칙이 빈칸 없이 적혀 있었어요.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 씨, 왜 저한테 먼저 말했어요? 본인한테 불리한 건데. 성재는 짧게 웃었습니다. 내가 알아야 내가 선택하지. 내가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이 내 선택을 가리면 안 되니까. 이 선택 앞에서 은호는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렇게 단단할 수 있다는 걸, 혹은 누군가의 단단함이 오히려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기다리게만 해서.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림이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말끝에 스스로도 조금 웃기더라고요. 근데 보상 없다고 해서 가치 없던 시간은 아니더라. 이 즈음 정보화는 자신만의 마침표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는 회사 지분 정리를 깔끔히 마치고 한 장의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장기 후원 프로그램, 청년 창업 인큐베이션. 표지는 단정했고 내용은 현실적이었어요. 마지막 장에 작게 적힌 문장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요. 사람은 늘 넘어지지만 두 번째를 준비하는 손을 누군가는 내밀어야 한다. 정보화는 이 제안을 박진석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이 카드가 필요할 줄은 몰랐지만 혹시 사회의 얼굴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런 종류 아닐까요?
박진석은 흥미로워했어요. 이 친구 마음 공부가 빨라졌네. 고성이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죠. 생색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박진석은 결론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생색이라도 내야 사회가 숨쉬거든. 동시에 지왕과 박영란은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박영란은 말했어요. 나 엄마가 세상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아는데 세상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는 대상이라는 걸 오빠 보면서 배워요. 지완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다행이야. 둘의 말수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말은 서로에게 정확히 닿았고 그 정확함이 묘하게 가슴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결정의 밤은 다시 찾아오는데요. 아지트에서 작은 자축 모임이 열렸습니다. 위기 중이었지만 위기를 겨우 잘 건너왔고 사람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로를 안아주고 싶어 했어요. 정순이가 끓여온 따뜻한 국과 조옥래가 싸운 엿, 김장수가 건넨 막걸리 한 잔이 식탁 위에서 어울렸고 웃음소리는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지강호는 조용히 누나를 불렀어요. 누나, 나 내일부터 알바 시작한다. 오래 생각했는데 스스로 벌어보려고.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엔 오래 묵은 미안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매장 불을 끄려던 순간 지혁이 은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 말 있어. 은우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고 지혁은 오래 준비한 문장들을 꺼냈습니다. 나 너 좋아한다. 늦게 알았고 더 늦게 말한다. 그래서 미안하다. 근데 지금은 도망치지 않을게. 이 고백은 과장도 화려한 수사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상하게 심장이 크게 움직였고 은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혁씨, 내가 겁이 많아졌다는 거 알죠? 그래서 한 번에 못 믿는다고 화내지 말아요. 다만 한 걸음씩 같이 걸어봐요. 멈추지 말고. 지혁은 웃었습니다. 약속한다. 멈추지 않을게. 다음 날 세상은 여전히 변덕스러웠습니다. 악성 게시물 몇 개가 돌았고 협력사 한 곳은 또다시 조건을 조정하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엔 지혁이 먼저 나섰고 성재가 뒤를 바쳤으며 은우가 마지막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문제가 문제답게 보였고 해답은 조금 늦더라도 결국 도착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때 정부와의 인큐베이션 제안이 외부 재단과의 연결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박진석은 드물게 빠른 결단을 내렸는데요. 이런 건 하자. 세상에 내미는 손이 우리 얼굴이 된다면 그게 제일 멋진 얼굴이지. 고성이는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미 흐르는 물줄기는 함부로 막지 않는다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평온이 잠깐 찾아왔을 무렵 또 다른 진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보타주의 초기 트리거를 당긴 실무자에게서 뜻밖의 사연이 나온 거예요. 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누가 정보만 넘기면 된다 해서 그의 말은 변명으로 들리기 쉬웠지만 현실의 냄새가 너무 진해서 쉽게 밀어내기 어려웠습니다. 은우는 거기서도 흔들렸어요. 우리가 누구를 몰아세우는 사이에 또 다른 누군가는 벼랑 끝에 서 있었구나. 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절차로 막아야지 개인의 불행을 탓하면 아무것도 못 고쳐. 성재는 합의와 처벌 사이에서 균형을 찾자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은 법대로 다만 다음엔 이런 유혹이 발붙이지 못하게 시스템을 남기자. 이 결론은 셋의 마음속에 각자의 방식으로 새겨졌습니다. 지혁에게는 책임의 형태로, 은호에게는 언어의 온도로, 성재에게는 리더십의 윤리로요. 그리고 그 밤 지혁은 다시 한번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다.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는데요. 그 말 예전에 들었으면 상처였을 텐데 지금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왜냐면 나도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서로 때문에 더 나아지자. 이제 삼각관계는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한 발 뒤에서 그러나 등받이가 되어주는 자리를 선택했는데요. 놓아주는 일이 붙잡는 일보다 더 어렵다는 걸 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양만 변해서 곁에 남을 수도 있다는 걸요. 가끔 아쉬움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밤, 성재는 홀로 산책을 나가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들려주곤 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그녀는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 지환과 박영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의 하루를 묻는 사이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좀 괜찮았어. 그런 짧은 대화가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그 부드러움이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됐는데요. 고성이가 두 사람의 눈빛을 스치듯 보고 지나갈 때 박영란은 처음으로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제가 고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가 고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은 작은 독립선언이었고 고성이는 그제야 딸이 더 이상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관리의 언어는 여기까지였고 그 너머는 동행의 언어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지트의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커피 냄새가 퍼지고 첫 손님이 문을 밀기 전에 은호가 조용히 적어둔 오늘의 문장 한 줄이 보였는데요. 사람은 보호하고 일은 설명한다. 처음에 두 사람이 같은 문장을 들고 들어왔던 그날의 약속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 매장 벽에 붙어 있었어요. 지혁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검지로 살짝 쓸었습니다. 이 문장, 우리한테 잘 어울린다. 은호가 응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궁금한 내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내일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에는 아직 열지 않은 고백의 미세한 결이 남아있고 아직 건너지 않은 다리 위에서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 풀지 않은 비밀이 한두 개쯤 남아있어 모두를 조금씩 들뜨게 만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누가 먼저 뛰고 누가 뒤따르느냐가 아니라 누가 멈추지 않느냐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이렇게 시작될 예정인데요. 계약의 본 무대가 올라가고 사보타주가 남긴 미세한 균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흔들림을 만들 겁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지혁은 뒤늦은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은호는 스스로의 선택을 더 단단히 붙잡으며 성재는 끝내 좋은 사람으로 남는 용기를 택할 거예요. 정보화는 자기 서사의 마침표를 타인의 시작점으로 연결하며 고성이는 관리의 언어를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울 겁니다. 박진석은 가끔은 생색이 세상을 살리는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테고요. 지환과 박영란은 조용한 사랑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그 거리를 함께 걸어볼 생각이더라고요. 지강호는 드디어 자기 그림자를 뛰어넘는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길이 평탄할 순 없겠죠. 어떤 밤에는 또다시 오해가 고개를 들고 어떤 아침에는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마음을 쿡 찌를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들은 서로를 향해 서 있고 서로 때문에 더 나아지는 법을 알았거든요. 그러니 다음이 궁금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일의 아지트에는 또 다른 일이 대기 중이고 내일의 회의실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힐 겁니다. 사람은 보호하고 일은 설명한다. 그리고 그 사이 사랑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더라고요. 그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부드럽게 풀릴 줄 알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으로 된 송장이 아지트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보내는 이가 비어있고 받는 이는 지은호였는데 가장 윗칸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사람은 보호하고 일은 설명한다. 그 문장을 믿었나요? 딱 그 한 줄이었는데도 묘하게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상자를 열지 말까 하다가 결국 테이프를 풀었는데요. 안에서 나온 건 콘크리트 파편 몇 개와 오래된 철문 손잡이, 조각, 그리고 흑백으로 인화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에는 몇 년 전 동네 재개발 갈등이 한창이던 때의 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앞에서 누군가가 몸으로 라인을 막아서는 뒷모습이 보였는데 묘하게도 그 뒷모습이 이지혁과 닮았다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맞는지 확신은 안 갔지만 그날의 공기가 사진 바깥까지 새어나오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혁은 사진을 보자마자 조용히 숨을 들이켰는데요. 이거 예전에 하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은호는 대강 알겠더라고요. 오래전 자신이 지혁에게 마음을 두게 되었던 바로 그 사건의 자네였다는 걸요. 하지만 기분이 더 좋지 않았던 건 이 상자가 누군가의 경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과거의 정의는 현재의 약점이라고 그렇게 귓속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누가 보냈을까요? 은호가 조용히 묻자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흔드는 방식이네.
정정당당하게는 못 이기니 과거를 비틀어 겁을 주려는 거지. 박성재는 상자를 유심히 보다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악성 제보 루트랑 질감이 비슷해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불안을 심는 방식. 성재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은 오랜 시간 마찰을 견디며 만든 차분함이었고 누군가에겐 든든한 방파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지트 SNS로 익명의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너해 진짜 투명한가? 라는 질문 한 줄에 링크가 붙어 있었어요. 클릭해보니 입양과 후원금, 지역기부금, 프로젝트원과 공개 같은 민감한 키워드들이 비틀어 섞인 글이었는데 문장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추측을 섞고 있었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지강호를 향한 언급이었는데요. 입양 가정의 사정과 브랜드 이미지가 맞아떨어지는 우연이 과연 우연일까? 라는 문장이 노골적으로 박혀 있었거든요. 은호는 눈썹을 떨며 댓글을 닫았는데요. 사람을 보호한다는 문장이 그 순간 더 또렷해졌습니다. 은호는 팀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 이 주제에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고요. 필요한 건 사실의 정리와 언어의 톤이에요. 누가 던진 돌인지 밝히는 건 한 템포 늦게 해도 돼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여기 서 있는지, 그걸 먼저 분명히 보여줘야 해요. 그 말에 직원들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불안과 싸우는 언어를 정확히 꺼내줄 때 사람은 이상하게도 안정을 되찾더라고요. 지역은 그날 밤 문서 정리를 더 집요하게 했는데요. 협력사 결제 루트, 원가 시트, 인건비 비율, 후원 금액과 사용 내역까지 선명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표를 만들어 다음 날 아침 바로 배포했어요. 말 대신 자료를 선택한 셈이었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요. 이번에는 내 말을 누가 믿어주길 기다리는 대신 내가 믿음을 직접 만들어내자. 늦게 도착한 사랑은 흔히 말보다 행동을 먼저 찾게 되잖아요. 지역이 택한 방식도 그랬습니다. 박성재는 본가 쪽 대행사 라인을 완전히 끊어내며 내부 정리를 마무리했어요. 덕분에 한동안 본사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 본부장의 독단이라는 말이 오갔는데요. 성재는 상관없다는 듯 더 이상 설명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때가 있고 행동이 정당성을 증명하는 때가 있으니까요. 그는 알아요. 지금은 후자라는 걸요. 박진석은 아들의 태도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는데요. 성재가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싸우는군. 이 한마디가 집안 식탁 위에 올랐을 때 고성이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싸우는 게 결국 누구의 이름을 해치느냐, 그것도 같이 보셔야죠. 그 미소 뒤에는 늘 계산이 있었고 그 계산은 되게 정확했지만 가끔 사람을 놓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기미가 조금 보였고요. 며칠 뒤 론칭 이벤트 리허설이 열렸는데요. 한번 흔들린 시스템은 강도가 높아지기도 균열이 더 두드러지기도 하잖아요. 리허설 직전 음향 장비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고 백업 장비의 채널이 바뀌어 있는 바람에 오디오 테스트가 지체됐습니다. 현장 PD가 예민해졌고 스태프들 사이에서 작은 언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은호가 조용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잘못 찾기가 아니라 순서 찾기예요. 1번 스피커 채널 원점 복귀, 2번 백업 라우팅 체크, 3번 테스트 파일 10초 루프. 제가 순서 불러줄게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릴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순서를 따라가더라고요. 10분 뒤 모든 게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PD가 어깨를 한번 으쓱했는데 그 으쓱에 괜찮네라는 인정이 들어있었고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저물 즈음 정보화가 현장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는 듯 스태프 캐주얼 차림이었는데요. 그녀는 일정 거리에서 리허설을 지켜보다가 빈 시트 한 장에 뭔가를 적어 스태프에게 건넸어요. 현장 동선 오른편 백스테이지에서 한 번 쏠림이 생겨요. 이 구간에 안내 테이프 한 줄 더 붙이면 사람 밀리는 거 줄어요. 스태프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는 관여한 티를 최소화하며 물러났는데요. 떠나면서 슬쩍 뒤돌아본 시선엔 말하지 않은 작별 인사가 묻어 있었어요. 지역은 그 시선을 받고 고개를 아주 작게 숙였습니다. 고마워. 입을 움직이지 않고도 전해지는 인사가 있더라고요.
그날 밤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리허설을 무사히 마친 뒤 팀원 몇 명이 남아 자료 업데이트를 하는 사이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내일 본행사 장소 앞에 집회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어요.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와 재개발 피해자 연대, 이 두 가지를 섞어 세운 프레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슈를 큰 장면으로 키우려는 계산이 보였죠. 은호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는데요. 가슴 어딘가에서 집회란 단어가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붙잡아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피하지 말자.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서 서자. 다만 소리로 싸우지 말고 내용으로 서자. 성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는 내가 보기로 할게. 현장 감수는 둘이 맡아. 셋은 말없이 서로를 받고 그 말 없음이 이상하게 강력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사장 앞에는 실제로 소규모 집회가 형성됐습니다. 피켓의 문구는 자극적이라기보다 의심을 확대 생산하는 방식이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히 그쪽으로 옮겨붙었죠. 그때 은호가 무대 뒤에서 짧은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타인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설명하자. 그녀는 그 문장을 사회자의 오프닝 문구에 살짝 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품을 말하기 전에 과정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용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부터요. 그 한 단락이 나오자 현장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누군가 먼저 자신을 열 때 사람들은 적어도 잠깐은 듣는 포즈를 취하더라고요. 행사는 오래 준비한 만큼 단단하게 흘러갔습니다. 중간에 소음이 한 번 들어왔지만 성재가 뒤편에서 스태프 라인을 붙잡아 무너지지 않게 했고 지혁은 예정에 없던 질문 시간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이 늘 변명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과장 없이 담백한 어조였는데 그 담백함이 묘하게 사람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몰려왔습니다. 행사 종료 후 정산 페이지가 잠시 다운됐고 백업 서버로 전환되는 사이 5분 남짓의 공백이 생겼는데요. 그 짧은 틈으로 거짓 정산서가 퍼졌습니다. 합성의 티가 미묘하게 남아있었지만 급하게 보면 눈치채기 어려운 정도였어요. 후원금 일부가 내부 인건비로 과도 전용이라는 제목과 함께였죠. SNS는 다시 술렁였고 협력사 두 곳이 비공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팀원들 얼굴이 하얘졌고 은호는 자판을 두드리는 손을 잠시 멈췄어요. 또 왔네, 빈틈을 노리는 방식. 지혁이 곧장 말했다가 숨을 가다듬었는데요. 이번엔 내가 먼저 나갈게. 합성 판독과 서버 로그는 성재가, 커뮤니케이션은 은호가. 역할이 나뉘니 모두가 움직일 수 있었어요. 뒤에서 박성재가 짧게 외쳤습니다. 로그 떴어. 접근 IP 역추적 들어간다. 그 목소리는 거의 군더더기 없이 정리된 칼날 같았는데요. 잠시 후 성재가 다시 말했어요. 이상해. 이번엔 우리 쪽 내부만이 아니다. 외부 포럼을 경유한 흔적, 그리고 개인 계정 가짜 프록시. 근데 프록시가 너무 성급했어. 한 곳이 재활용 IP야. 그렇게 단서가 모였고 몇 시간 뒤 예상치 못한 인물이 조용히 팀 사무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보하였어요. 그녀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차분함은 잃지 않았고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죠. 내가 맡았던 홍보대 행사 쪽에서 예전 계약 자료 백업 서버를 일부 반출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서버가 외부 포럼과 연결됐고요. 라인 정리하려고 손을 댄 건데 막판에 스피나웃 팀에서 내 의도를 눈치채고 서둘러 흔적 지운 것 같아요. 여기에 스냅샷 하나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문득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가 함정을 파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파인 땅을 메우고 있었던 셈이었어요. 자료를 대조하던 성재가 마침내 결론을 말했는데요. 합성 확정. 타임라인 뒤엉킴. 접근 경로 특정 가능. 법적 대응 가자. 다만 고소장 언어는 단단하게 과잉 감정 배제.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법무팀과 연결했어요.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지금은 싸우는 게 맞다는 감각이 생겼거든요. 설명과 사과 그리고 침묵 사이에서 이번만큼은 설명이 아니라 맞서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 즈음 서민가의 저녁은
또 다른 결을 갖고 흘렀습니다. 정순이는 식탁에 소박한 반찬을 놓고 옆에 앉은 지강호에게 물었는데요. 알바는 어땠니? 지강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이라 좀 헤맸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손님이 수고했다고 지나가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남는지.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건너가는 말이 제일 힘이 되지. 그 곁에서 조옥래가 엿을 작은 봉지에 나눠 담고 있었는데요. 지강호야, 이거 들고 다니면서 기운 떨어질 때 하나씩 깨물어 먹으라. 김장수가 웃었습니다. 단 거는 마음을 달게 하고 달게 하면 말도 달아진다. 그 촌스러운 위로가 이상하게도 그날 밤 유난히 효력이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아지트 문을 여는 사람은 늘 은호였는데요. 그날은 예외였어요. 지혁이 먼저 나와 커피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보다 일찍 열어보고 싶었어.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 은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오늘은 당신 커피로 시작. 지혁은 조금 긴장했는지 계량컵을 2번이나 확인했는데요. 그 사소한 진지함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하더라고요. 커피는 의외로 괜찮았고 둘은 잠깐 말없이 앉아 컵을 감싸주었습니다. 말이 없는데 말이 필요 없을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오전이 바쁘게 흘러가던 와중 두 사람의 잔잔함과는 반대로 재계의 한쪽에서는 커다란 파도가 일었는데요. 박진석이 청년 창업 인큐베이션 제안을 승인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되던 내부 언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써서 이름을 얻는다는 계산이 돈을 써서 생태계를 만든다는 선언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죠. 고성희는 그 변화가 못마땅하면서도 대놓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의 견제를 선택했어요. 생태계는 관리해야 합니다. 무성하게 자라면 잡초가 되죠. 그 말은 맞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속뜻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견제는 예상 외의 지점에서 부딪혔습니다. 박영나가 엄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거든요. 엄마, 저는 제가 고른 사람들과 제가 고른 일을 하려고요. 엄마가 정리해준 안전망이 고마웠던 건 사실인데 그 안에 오래 있으면 제 다리 힘이 약해지더라고요.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요. 다리 힘이라는 표현에 묘하게 마음이 걸린 듯 했어요. 생을 홀로 건너던 시절 자신이 길러낸 건 바로 그 다리 힘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역설적으로 딸의 문장이 그녀의 오래된 자부심을 자극해버린 거예요. 그날 밤 고성희는 혼자 오래 불을 켠 채 앉아 있었고 자신이 믿어온 언어들이 정말 딸에게도 유효한지 처음으로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시스템 복구와 법적 대응이 속도를 찾자 슬슬 사람들의 시선도 아지트의 본연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요. 한 가지 문제만 남았어요. 악성 포스팅을 꾸준히 올리던 계정의 주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역추적은 거의 끝났지만 마지막 한 칸이 비어 있었고 그 빈칸은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빈칸이란 대개 상상들로 채워지기 마련이라서요. 그때 엉뚱한 곳에서 실마리가 생겼는데요. 이수빈이었어요. 패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던 이수빈은 커뮤니티 흐름을 읽는 감각이 남달랐고 그 감각으로 작은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오빠들, 이 계정이 쓰는 단어 습관이 있는데 특정 시간대에만 등장하는 어미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 별개인 척 운영되는 다른 계정 둘이 똑같은 이모티콘 순서를 써요. 동일 사용자거나 동일 팀이야. 지혁이 놀라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빈아, 너 이런 거 천재냐? 이수빈은 씩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는데요. 저는 계산적인데요. 계산은 좋은데도 쓰일 수 있어요. 그 말투가 참 당당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 분석은 금방 실전에서 검증됐고 결정적 증거 하나가 추가로 붙었습니다. 결국 해당 라인과 연결된 소규모 외주팀이 특정됐고 법적 대응은 훨씬 쉬워졌어요.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자 묘하게도 팀 사람들 얼굴에서 빛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다는 감각은 사람의 허리를 펴주거든요. 이제야 드디어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준비되더라고요. 본행사의 연장선으로 마련된 작은 커뮤니티 나눔 행사, 이 행사가 아지트에서 열리기로 했고 그 자리에서 지혁과 은호 그리고 성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행사 하루 전 밤늦게 조용한 매장 한켠에서 지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가 무서워하는 걸 알면 더 천천히 갈게. 대신 멈추지는 않을게. 은호가 웃었습니다. 고맙네요. 사실 나도 멈추고 싶진 않아요. 다만 내가 나로 서는 시간만큼은 나한테 줘요. 둘 사이의 거리엔 아직 조심스러운 공기가 있었는데요. 그 조심스러움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뭐냐고 묻자 싱긋 웃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리길래 뭔가 붙잡을 게 필요했거든. 상자에는 간단한 노트와 펜 그리고 아지트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이 들어있었는데요. 성재가 건넸습니다. 새로운 루틴 하나 만들자. 문제 생길 때마다 여기다가 사실 마이너스 판단 마이너스 행동 세 줄만 쓰는 거야. 감정은 마지막에 쓰고. 은호가 그걸 받아들며 말했어요. 성재 씨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건 결국 이런 거네요. 선택의 근육. 성재는 웃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뛰는 걸 보려고 벤치에 앉는 걸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인가 보더라. 그 말은 겸손했지만 실제로는 꽤 큰 결단이 필요했던 말이었어요. 행사 당일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렀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고 자식들 얘기를 할 때면 웃음과 걱정이 한데 섞여 있었죠. 김다정은 매장 한켠의 포스터를 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보호하고 일은 설명한다. 이 말 좋다. 선생질 오래 했더니 말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 많이 봤거든.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지혁이 저 말 믿고 일하면 내가 뒤에서 무거운 거라도 들어야겠다. 그 담담한 지지가 자식들에겐 언제나 제일 큰 힘이었죠. 그리고 잠시 뒤 또 한 사람. 박진석이 조용히 나타났어요. 그는 굳이 티를 내지 않았고 매장 입구에 서서 잠깐 둘러보다 카운터로 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블랙 진하게. 지혁이 놀라서 얼른 나왔고 박진석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러봤네. 생색 좀 내러. 말끝에 웃음기가 실렸습니다. 산 자식이 부모보다 멀리 보려면 부모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더군. 그 말에 지혁은 말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 옆에서 고성희와 박영나가 함께 들어왔고 공기는 미세하게 긴장했지만 곧 풀렸어요. 박영나가 먼저 인사를 건넸거든요. 형, 응원하러 왔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커뮤니티 사람들의 조용한 박수와 질문들이 홀을 채웠는데요. 중간에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 실패해도 되나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청년의 표정은 간절했습니다. 지혁이 단번에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한번 내리깔았다가 들었는데요. 실패해도 됩니다. 다만 실패를 숨기진 말자고요. 숨기면 같이 못 고치니까요. 이 짧은 답에 곳곳에서 안도의 웃음이 났습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길게 남는 종류였어요. 행사가 끝나갈 즈음 마지막 질문이 들어왔어요. 사람을 보호하고 일을 설명한다. 그럼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누군가 장난스럽게 던진 질문 같았지만 그 장난스러움 속에 꽤 큰 본질이 숨어 있었죠. 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은 설명과 보호 사이에 있어요. 보호가 과하면 숨막히고 설명이 과하면 삭막해지거든요. 둘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말이 끝나자 스태프 몇 명이 슬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은 그 대답을 듣고 오늘 밤 다시 고백하고 싶다는 마음을 미친 듯이 다독였어요. 서두르지 않자고 했지만 마음이 먼저 앞서려 하더라고요. 밤이 깊고 손님이 빠져나간 뒤 마지막 컵 설거지를 하던 은호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정보아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띄었지만 조금 지쳐 있었고 그래도 말은 단단했죠. 오늘 멋있었어요. 은호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도 있어요. 잠시 침묵이 돌았는데요. 정보아가 먼저 덧붙였어요. 저 이제 정말 제 길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솔직해질게요. 그때 내가 당신을 미워했던 건 사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미웠던 거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행복해지면 어쩐지 나도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서로에게 못한 말이 있었는데 지금 했네요. 두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비로소 끝이 아닌 진짜 끝이 만들어졌습니다.
끝이 단정해야 시작도 단정해지거든요. 그 무렵 지왕과 박영란은 작은 산책을 나갔는데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박영란가 말했어요. 가끔은 조용한 사랑이 제일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지완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게 됐어. 둘은 서로의 손을 잡지 않았는데 잡지 않아서 더 가까웠어요. 말수가 적은 두 사람에게는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거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밤의 공기엔 바로 그 거리의 온도가 스며 있었고요. 며칠 동안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협력사들은 다시 안정됐고 악성 게시물은 법적 조치 예고에 급속도로 수그러들었어요. 이 평온이 오래가진 않으리란 걸 모두 알았지만 그래도 평온일 때 사람들은 그 평온을 꾹꾹 눌러 담아 내일을 대비하곤 하죠. 그런 날 저녁 은호가 작은 봉투를 지혁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팀 수첩이에요. 성재 씨가 주고 간 거. 사실 마이너스 판단 마이너스 행동. 오늘은 내가 먼저 썼어요. 지혁이 웃으며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판단 설명은 충분했고 이제 증명의 시간이 남았다. 행동 함께 걷자. 한 번에 달리지 말고. 그 문장을 본 지혁의 손끝이 살짝 떨렸는데요. 그는 말없이 끄덕이고 수첩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래, 같이. 그 말은 약속처럼 묵직하게 떨어졌어요. 바로 다음 주 새로운 계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뜻밖에도 재개발 반대 주민 모임에서의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따뜻한 곳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의뢰는 예전의 상처와 지금의 선택을 동시에 건드리는 일이었고, 그래서 모두가 잠깐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말을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겠네요. 성재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내가 뒤에서 맞출게. 그 말엔 돈보다 더 큰 책임감이 들어있었죠. 현장 첫 답사를 나가던 날 이상철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손이 느려도 정직하게는 움직인다. 현장짐 나르는 거 내가 하련다. 김다정이 웃었습니다. 당신 허리 조심해요. 조옥래는 나도 갈란다 하며 가방에 엿을 한 움큼 쓸어 담았고 김장수는 나는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뻐근하니 앉아서 줄이나 매겠구먼 하며 뒤따랐죠. 이 소박한 행렬이 어쩐지 눈물나게 단단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철문 손잡이가 달아 반짝이는 걸 보고 모두가 잠시 말이 없었는데요. 그 철문은 한때 누군가의 방패였고 지금은 누군가의 문턱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답사 중 주민대표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왜 이 일을 하려 하죠? 돈이 되려면 다른 데가 더 많을 텐데. 그 질문이 맞았어요. 돈만 따지면 굳이 이 일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혁이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저는 예전에 여기서 어떤 사람을 봤거든요. 퉁명스러워 보여도 제자리에서 몸으로 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저도 어딘가에서 버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조금은 돌려주고 싶어서요. 은호는 옆에서 이어 말했어요. 우리는 설명을 했으니 이제는 손으로도 설명해 보려고요. 이 공간이 살아낸다는 말을 믿게 해주고 싶어요. 주민대표의 눈가가 살짝 젖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가 길게 이어졌어요.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돈 대신 사람이 모이는 방식, 속도 대신 손의 감각을 믿는 방식이었거든요. 지강호는 야간 알바 후에도 틈틈이 현장에 나와 나사 하나라도 보탰고 그 손끝은 어느새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나, 나 이제 내 그림자랑 좀 친해진 것 같아. 그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한 문장에 그동안의 시간들이 층층이 겹쳐 들리더라고요. 이수빈은 오픈데이에 맞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선명한 것들이란 문장을 가운데에 얹었고 모서리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사람은 보호하고 일은 설명한다. 그리고 사랑은 그 사이에. 오픈데이 전날 밤 마지막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작업장을 뒤지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스프링클러를 건드렸고 밤사이 물이 터져 일부 벽체가 망가진 거예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고된 나날의 결실이 물에 잠겨 흔들거렸죠. 동네 어른 한 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물은 불보다 낫지.
그 말이 어쩐지 오기로 들렸고 모두가 장갑을 끼고 빗자루와 걸레를 들었습니다. 지역은 말했어요. 오늘 안에 복구 못하면 내일 행사 규모를 줄이자. 대신 멈추진 말자. 은호가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무력감이 아니라 연대감으로 기억하게 만들자. 그날 새벽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영나가 그려온 작은 일러스트로 흘러내린 얼룩을 덮었고 이지화는 손이 젖은 사람들에게 수건을 나눠줬어요. 성재는 물류팀의 화물차를 야간에 끌어와 대체 자재를 실었고 박진석은 별말 없이 작업복을 걸치고 못을 박았습니다. 고성이는 멀찍이 서 있다가 한참 지나서야 손수건을 꺼내주며 말했어요. 무릎 꿇고 하면 허리 다칩니다. 바닥에 방석을 깔고 하세요. 그 말이 누군가에겐 의외였고 누군가에겐 당연했지만 어쨌든 그날 그녀의 손수건이 바닥에 여러 장 펼쳐졌습니다. 아주 묘한 순간이었어요. 관리의 언어가 돌봄의 형태로 번역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 작업장은 기적처럼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누구도 완벽하다고 말하진 않았고 모두가 충분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픈데이는 예정대로 열렸고 사람들은 젖은 벽의 자국을 오히려 천장처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이 자국 멋있다. 사고의 흔적인데 이상하게 따뜻하네. 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떴어요. 완벽보다 진짜가 좋다고 그 문장이 마음속에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 지역은 드디어 그 말을 꺼냈습니다. 오래 미뤘던 두 번째 고백이었고 이번에는 선택을 요구하는 문장이었어요. 은호야,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속도를 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은 내게 물어도 되겠니? 내일 아침에도 그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서로의 첫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겠냐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아주 먼 곳에서부터 걸어나온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은호는 웃으면서도 울 준비를 하는 얼굴이었는데요. 몇 초간의 침묵을 지나 그녀가 말합니다. 그래요. 다만 계약서 한 장만 쓰죠. 서로가 서로의 좋은 일상에 책임지자는 계약. 나한테 화가 나도 최소한의 말은 서로에게 하자는 계약. 그리고 멈추지 않되 밀어붙이지는 말자는 계약. 지역은 그 계약에 조용히 사인을 했고 두 사람의 합의는 주변 사람들에게 천천히 퍼졌습니다. 성재는 벤치에서 일어나 박수를 한 번 쳤고 누구보다 먼저 축하했어요. 축하한다. 너희가 만든 계약이 제일 어렵고 제일 가치 있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내 계약을 하나 더 쓰지. 나는 좋은 사람으로 남겠다는 계약. 그 말은 허공으로 스르르 풀렸지만 약속은 분명히 맺어졌습니다. 놓아주는 사랑은 사실상 더 강한 책임을 요구하거든요. 그 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어떤 밤은 평화로워서 잠이 안 오고 어떤 밤은 설레어서 잠이 안 오죠. 이 밤은 후자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지트의 문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수빈이 적어붙인 문장이었어요. 오늘도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선명한 것들, 우리의 순서, 사실 판단 행동, 그 사이에 서로. 그 아래에 누군가가 몰래 덧붙인 낙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커피. 모두가 웃었고 그 웃음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마지막 남은 법적 절차가 정리되던 날 뜻밖의 메시지가 한 통 더 온 거예요. 사진 잘 받았나요? 처음에 송장과 똑같은 어투였죠. 곧바로 역추적이 들어갔고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현장을 흔들던 초반의 그림자는 물론 외부였지만 사진을 실제로 구해 상자에 넣은 손은 동네의 오랜 상인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거대 자본과 손잡고 우리를 홍보에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였죠. 그는 지역을 마주하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성급했어. 미안하네. 지역은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는 설명으로 풀고 불신은 시간을 지나야 풀리니까요. 은호는 예전 사진을 손으로 쓸며 말했어요. 그때의 정의감이 지금의 무기가 되려면 방향을 잘 정해야 해요. 같이 정해요. 그 말은 싸움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그 시작을 함께하자는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모두가 바쁜 시간을 겨우 마치고 아지트 뒤편 작은 마당에 앉았는데요. 박진석이 막걸리를 한 잔 따라 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생색으로도 세상을 살리더라. 근데 오늘 보니 생색 말고도 손색이 없구나. 고성이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어요.
가끔은 관리보다 신뢰가 빨라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고 본인이 먼저 놀라듯 미간을 찡그렸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박영나가 그 웃음 사이로 끼어들어 말했어요. 엄마, 그 말 방금 정말 멋있었어요. 고성이가 잠깐 무안해했다가 돌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멋있을 때가 있지. 이상철은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 일은 느리게 가도 되는 길이 더 많다. 그래야 오래 가더라. 김다정이 그 말을 이어받았죠. 선생은 아이들한테 늘 그랬어.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대신 내가 내 발로 걸어라. 오늘 보니 다들 자기 발로 잘 걷고 있네. 그 말이 이상하게 뭉클했고 지강호가 그때까지 말없이 앉아있다가 슬쩍 끼어들었어요. 나도 내 발로 걸어볼게요. 누나, 오늘은 내가 설거지. 그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고 그 뒷모습에 예전엔 없던 리듬이 생겨 있었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어느 사무실에서 정보하는 새 제안서를 수정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문장을 더했어요. 관계는 깨끗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그녀는 사인하고 컴퓨터를 덮었죠.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이 머릿결을 쓰다듬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잘 살자.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를 고치지 못하더라도 지금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조금 더 커졌거든요. 며칠 후 또 한 번의 작은 난관이 아지트에 닥쳤어요. 예고 없이 들이닥친 카드 단말기 오류였는데요. 별거 아닌 사건 같아 보였지만 바쁜 시간대에 단말기가 멎으면 매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잖아요. 손님들이 줄을 섰고 앱 결제는 지연되며 불안은 빠르게 번졌어요. 그때 이수빈이 재빠르게 QR 임시 결제 방식을 띄워놓고 안내 문구를 감각적으로 만들어 붙였고 지역은 현금 거래를 깔끔하게 기록하는 수기 장부를 즉석 디자인해 놓았어요. 은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불편드려 죄송해요를 잊지 않았죠. 20분 만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 줄 서 있던 손님들이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서비스의 박수가 아니라 태도의 박수였어요. 의들이 일하는 방식, 믿을 수 있다는 확인의 박수. 그날 저녁 셋은 사실 마이너스 판단 마이너스 행동 수첩을 펼쳐 같은 페이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가끔 멈칫한다. 판단 멈칫은 멈춤이 아니다. 행동 다음번에는 더 빨리, 그러나 더 다정하게.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려던 순간 문에 걸린 종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일도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선명한 것들. 누군가 장난으로 그 아래에 연필로 한 줄 더 썼더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첫 번째로 전화할 사람. 은호가 그 문장을 보고 웃었는데요. 누구야, 이런 낭만주의자. 그때 지역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스크린을 보여주었어요. 단축번호 1 은호라는 화면이었죠. 은호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1번에 넣어. 두 사람의 눈빛이 맞물렸고 멀리서 성재가 헛기침을 하며 장난스럽게 외쳤어요. 이 장면 기록하겠습니다. 기록. 모두가 웃었습니다. 바람은 서서히 겨울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봄처럼 조금씩 풀리고 있었는데요. 아직 풀지 않은 비밀이 한두 개쯤 남아 있었고 그 비밀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비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비밀보다 중요한 건 태도고 태도보다 중요한 건 함께 서는 자리라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밤에 벌어진 작은 사건 하나가 다음 장의 문을 살짝 열어줬습니다. 아지트 메일함에 한 통의 제안 메일이 도착했는데요. 제목은 시골 마을 공동 카페 프로젝트 함께 하실래요? 그 보내는 이는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오래전 철문 앞에서 마주친 사람. 그 짧은 서명이 참 이상하게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열어보니 오래전에 쫓겨날 위기에 몰렸던 그 이웃이었죠. 그날 나를 지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누군가의 쉴 곳을 만들고 싶어요. 같이 하실래요? 지역은 화면을 보며 오래 웃었습니다. 은호는 손등을 얹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성재는 이미 일정표를 펼치고 있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현장 답사 가능.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모였고 그 방향에 다음 장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그 한 발은 누가 봐도 거창하지 않았지만 가장 어려운 종류의 한 발이었어요. 멈추지 않되 밀어붙이지 않는 속도, 설명하되 변명하지 않는 문장, 보호하되 소유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사랑. 내일 아침 아지트의 문이 열리면 또 새로운 문장이 벽에 붙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같이 걷는다. 누군가는 그 아래에 장난스럽게 한 줄을 더 쓰겠죠. 커피는 내가 살게. 이런 장난이 쌓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이를 설명하고 설명이 끝난 자리에 사랑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알거든요.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멈추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의 길도 결국 조금씩 길을 내어준다는 걸요.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